저는 미대입시 디자인하다 미술학원 원장 서원쌤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미대를 가는 방법이 요즘에는 실기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많은 대학교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서 잘 모르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좀 정보를 드리고 원래 알고 있던 학생들한테도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를 어떻게 보냐 라고 하면 교과의 점수를 그대로 산출해서 반영하는 정량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대부분의 학종은 정성평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 많은 대학교들이 자기소개서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로 제출하는 학교들은 홍대와 이화여대 두 군데죠. 추천서는 전형에 따라서 학종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인 전형에 따라서 추천서를 필요로 하거나 하니까 요거는 학교마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면접은 많은 학교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과거보다는 좀 많은 학교들이 안 보고 있다. 굉장히 상위권 대학교들만 좀 최저학력 기준을 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그러면 정성평가란 무엇냐 라고 하면 이 학생 하나를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1학년 때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에 이 학생의 원점수는 98점, 굉장히 잘했죠. 평균은 71.2라는 과목에서 98점을 받아서 1등을 받았어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이 과목을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과목에서 3등급을 받는데, 그러면 이 3등급을 받은 점수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자가 이거를 단지 3등급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는 거죠. 평균이 89.2이고 표준 편차가 4.62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어떤 점수 차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 적은 과목에서 이 학생은 94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보다 잘한 학생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지만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 3등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 평가자가 결코 못하는 학생이 아니구나, 이 3등급을 못해서 3등급을 받은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정성평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엔 1, 2, 3번은 공통적으로 보는 항목이에요. 1번은 본인이 학업에 대한 부분을 쓰는 거고, 2번은 교내 활동에 대한 거고, 3번은 여러분들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이런 거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게 3번 문항입니다. 1, 2, 3번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 거고, 4번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항은 예시인 거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런 걸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자, 서류평가 요소, 이 자소서에서 어떤 걸 평가하느냐 라고 하면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하고요, 전공 적합성,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얼마나 맞는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거를 봅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이렇게 보는데요. 학교마다 이 4개의 항목, 이 요소들 중에 더 우선시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더 많은 퍼센테이지나 반영 비율을 하는 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교마다 조금씩 체크해 보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마다 체크해 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좀 그 항목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학종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미술활동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와 이화여대에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미술 관련 교과 활동에서 쓰는 항목이 있고요.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에서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활동 종합이라고 해서 종합 의견을 제출하거든요. 그 종합 의견이 뭐냐면 본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합 의견이 여러분들의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정말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교별로 좀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좀 세세하게 적다 보니까 이 화면을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샷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잠시 사라지고 목소리만 나올게요.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 및 학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많은 대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다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표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서울대는 전형이 일반하고 지역균형이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현 고3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다. 공예과에는 5대1 정도가 되고요. 디자인학부는 10대1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일반 전형이죠. 그래서 일반 전형은 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 실기 전형이 없어져서 아마도 좀 더 욕심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하게 되면 이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좀 높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좀 더 완화됐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완화돼서 현 고3한테는 좀 부담이 줄었죠.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봅니다. 학종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실기를 보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서울대를 지원하신 분들은 좀 더 세세하게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원서 접수를 잘못해서 아예 자격 조건조차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올해는 이화여대도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죠. 대신에 이제 도자예술, 섬유예술, 패션 디자인에서 학종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리고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변화된 게 뭐가 있냐면 전형 반영 비율이 서류 100이었는데 서류 100에서 1단계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이게 올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변화된 요소입니다. 자, 홍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우수자 전형하고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로 학생부 100 해가지고 모집 인원의 6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이 내신 등급, 요게 좀 더 높은 편이죠. 본인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최저 등급이 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올해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 판단이 설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생활 우수자 전형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걸 빼먹었네요. 미술 우수자 전형에서 이 서류 100은 미술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타 대학들은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홍대는 이 미술 활동 보고서를 써야 돼요. 양식은 역시나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형식은 아닙니다. 좀 복잡해서 그렇지. 중요한 거는 종합 의견을 좀 잘 쓰셔야 된다.
라는 거. 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최저 성적이 조금 더 낮죠. 그래서 여기는 면접 없이 서류 100인데 여기에서 서류 100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는데 자율전공 쪽에서 전형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전공 자연예능은 이 수학과 그리고 과학 영역을 선택하셔야 된다. 수능 원서 접수하실 때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올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명칭은 있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명을 모집하는데 올해 처음이에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모집 정원의 5배수를 모집하고 면접을 40% 본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지만 아주 빡빡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나쁜 편도 아니고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이 어느 정도 좋다. 그리고 서류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인데 원래는 영상 디자인학과가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시각하고 공간 디자인 학과만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그리고 2단계는 면접인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이건 좋죠.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없고 자격 조건도 굉장히 열려있는 편이라서 경쟁률이 좀 셉니다. 국민대는 학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는 평균이 3.98이었어요. 그리고 최저 6.27로 합격한 학생도 있네요. 공간 쪽은 조금 평균이랑 최저도 높지만 2019학년도에 공간에서 4.06으로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하지 않아도 서류를 잘 작성하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나 뭐 적합성이 좋다, 뭐 이런 쪽으로 저소서를 잘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 하겠죠. 서울과학기술대가 올해 시각디자인학과랑 금속공예디자인학과에서 모집을 합니다. 원래 도예학과만 모집을 했었는데 도예학과가 인원을 한 명 줄이고요. 시각하고 금속에서 모집을 한다. 근데 도예학과 작년 평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랑 금속을 지원하시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다행인 건 최저가 없네요. 자, 명지대 서울은 큰 변화는 없는데 최저 4.43으로 합격한 학생도 있고 평균이 아주 높진 않네요. 서울치고는. 일반적인 타 대학하고 크게 차이는 없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상명대 서울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여대가 모집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학종 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늘려서 최저가 3.7이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좀 더 낮아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걸 참고해서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덕여대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 100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 선발하고 면접이 좀 높네요. 2단계에서 최저는 없고요. 성신여대는 뷰티 산업학과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얘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자기 주도 인재인데 자격 조건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전형 반영 비율이 서류 100이냐, 서류 100 다음에 면접까지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자기주도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보다 최저가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신 성적을 한번 산출해 봐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전형을 선택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은 한 명밖에 안 늘었지만 자기주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배 정도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쟁률은 혹시나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워낙에 특정한 학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쪽에 이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보통 지원해서 올해 이 자기주도 인재로 학종 전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세종대는 크게 변한 게 없죠. 모집 인원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니고요.
80% 컷이 3.35였습니다. 중앙대는 이 건관연출과는 이제 3명밖에 뽑지 않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셉니다. 대신에 여기는 면접이 없이 오직 자소서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전형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오 르네상스와 고교 연계인데 이 고교 연계도 서울대랑 마찬가지로 현재 고3에게만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서 고교 연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평균 성적이 높은 편이고 학생부와 서류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면접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엔 서류 100으로 모집 인원이 3배수 그리고 면접이 있네요.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시각 디자인이나 산디과는 내신 정적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환경 조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1로도 합격한 학생이 있고 오류는 6.3으로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도 4.4로 합격한 학생이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내신이 높기도 하지만 평균 내신은 높지만 최저로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는 다행히 없네요. 경기대는 모집 인원을 한 3명 정도 줄였습니다. 대신에 여기도 최저가 5.2도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지대 자연은 용인 캠퍼스죠. 최저가 꽤 낮은 편인데 거기다가 모집 인원도 많이 늘렸습니다. 2배 이상 늘려서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좋은 거죠. 자,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였고 여기도 서류 100으로 모집합니다. 면접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 어떤 학과가 있냐면 예술공학대학이 있습니다. 생긴 지는 한 3년 됐나? 그런 학과인데 컴퓨터 CG 이런 쪽을 배우는 학과고 수학을 좀 좋아하시고 CG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예술공학대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대나 미술학원에서 잘 모르는 학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모집 요강에도 좀 누락돼 있다 보니까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제 작년에 이 예술공학대학을 준비한 학생이 있어서 합격을 시켰죠. 그래서 알고 있는 학과인데 이런 학과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좀 잘하시는 학생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여기 연세대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가 서울에 디자인학과가 있지만 미대는 아닙니다. 우리 환경학과하고 생활디자인학과가 생활과학대학이라는 곳에 속해 있다 보니까 미대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디자인을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학과라서 혹시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찾다가 더 정보를 원하실까봐 넣어놨고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형 구분이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접형은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고 그리고 여기가 교과를 1단계에서 40% 봅니다. 보통 학종 전형은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데 1단계에서 정량평가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이 활동 우수형입니다.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한 명 줄였지만 경쟁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연세대임에도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연세대 미래 여기는 이제 원주에 있는 연세대인데 올해 이 학종 전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15명, 자소서로 1단계 정원에 4배수 뽑고요. 면접 있습니다. 상명대도 큰 변화는 없지만 디자인학부에서 인원을 3명 줄였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뽑는 인원이 적지만 평균이 좀 낮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학과고요. 또 눈여겨볼 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쪽에 관련된 미디어 디자인 학과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을 4명 해서 모집한다. 올해
처음입니다. 홍익대, 세종도 홍대, 서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술 우수자 전형하고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다. 근데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1단계에서 학생부로 6배수로 모집하고 미술 활동 보고서로 2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 면접이 있죠.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아주 센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다. 근데 세종에 있다 보니까 지원자의 성적, 학생부 성적이 서울만큼 세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내신 상황에 따라서 학과와 서울이냐 세종이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죠. 자, 미활보나 이제 학생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 100, 이 자율전공으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도 좀 늘었습니다. 이 자연예능하고 인문예능이 있는데 자연예능은 여기 수학, 가, 그리고 과학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낮아서 좋은 편이죠. 내신 최저 7.10도 됐네요. 인문예능도 최저 5.73이라 높은 편은 아니고 대신에 경쟁률이 원래 좀 낮았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최저 당연히 있고요. 이나도 이나 미래인재 전형만 원래 모집했었는데 올해 학교장 추천 이 전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테크 놀리지 학과라고 새로 생긴 학과에서 학교장으로는 5명,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15명을 모집하네요. 오류에서는 2명 줄였는데 최저가 7.30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형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택대인데 평택대는 큰 변화 없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이고 2단계에서는 면접 100이네요. 1단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최저는 5.60까지, 평균은 4.81이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더 세세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